안녕하십니까. 예. 예. 자, 오늘 제 화면에 보니까 처음으로 양산에서 수업 들으신 분들이 화면에 나오네요. 예. 반갑습니다. 양산에 계신 분들. 예. 제가 여러분들 얼굴 뵙는 건 처음이어서. 예. 예. 자,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구정 주간입니다. 그래서 다음 주가 우리 회사도 쉬고 그래가지고요. 다음 주가 이제 거의 일주일 가까이 휴강을 하게 됩니다. 예. 자, 다음 주 구정 잘 세시기를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가야 되겠죠. 진도는 어디냐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휴폐업하고 거기까지 진도 나갔었죠. 네. 자, 이번 시간에는 154페이지. 154페이지.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좀 써놨죠? 자. 원래 중개계약이라는 말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. 중개계약은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? 이렇게 들어왔을 때 B라는 중개업자 있죠? 중개업자랑 요 의뢰인이 있죠? 의뢰인. 요 두 사람이 팔아달라 또는 세를 놔달라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중개업자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했을 때 의뢰인과 업자가 체결하는 계약이 중개계약입니다. 그러니까 이 중개계약은 거래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고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하는 겁니다. 이렇게 요리 둘이. 그래서 중개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을 해주고 중개업자가 의뢰인은 제공을 받고 하기로 하는 둘 간의 약속을 중개계약 이렇게 얘기합니다. 중개계약. 이런 중개계약은 보통 말로 합니다. 말로.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. 근데 현실적으로 거의 안 합니다. 서면으로 안 하고 구두로 하는데요. 말로. 자, 이러한 중개계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. 교과서에서 중개계약 종류를 갖다 써놓은 것은 요거예요.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거하고 전속 중개계약 두 가지만 써놨습니다. 교과서에 써놓은 것은 그러니까 조문에 나오는 것은 일반 중개계약이요 또 전속 중개계약이요 요 두 가지니까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잘 구별해서 이제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. 일반 중개계약은요 이게 여러 중개업소 여러 집에 내놓는 거고 요 전속 중개계약은 한 중개업소에 내놓는 거고 그렇습니다. 그거죠. 근데 일반 중개계약은 내놓을 때 보통 구두로 한단 말입니다. 그런데 서면으로 해도 돼요. 그런 건데 전속 중개계약 같은 건 어떤 거냐면 전속 중개계약은 구두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서면으로만 해야 됩니다. 요거 차이점입니다. 또. 근데 이제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중개업소에 내놓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중개업자는 보수 확보가 확실치가 않아. 딴 중개업소에서 먼저 계약을 체결해버리면 보수를 못 받는단 말입니다. 확실치 않다. 그만큼 책임감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거기에 비해서 전속 중개계약은 어떤가? 전속 중개계약은 이따 공부하겠습니다만 보수 확보가 좀 잘 되는 편이고 그만큼 책임감 있는 활동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일반 중개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좋은 게 중개업자가 책임감 있게 좀 활동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. 또 업자 입장에서 봐서 안 좋은 게 보수 확보가 또 시원치 않잖아요. 그래서 이 일반 중개계약은 흔히 많이 체결되긴 하나 중개업자하고 의뢰인 둘 다한테 안 좋다고 그럽니다.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근데 이제 이론상으로 보면 전속 중개계약은 중개업자는 돈을 잘 벌어서 좋고 그 다음에 의뢰인은 중개업자가 열심히 일해 주니까 좋습니다. 그래서 이론상은 둘 다 유리하다 그렇다. 오케이. 자, 이거 이론상 그렇다는 겁니다. 실제가 그러냐 그건 또 다를 수 있어요. 자, 이론상 그렇다. 시험에서는 그렇게 대답하면 된다.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기본적인 차이점이 여러 중개업자한테 놨을 때는 자,
중개업자 같은 경우에 상대방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노력할 의무 이런 것이 없어요. 근데 전속은 한 명한테 중개권을 주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구해주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. 이거죠. 그 차이입니다. 진지하게 노력할 의무가 있더라. 이 차이. 자, 그래서 일반과 전속 중개계약을 비교를 해봤습니다. 근데 이 일반 중개계약에 대해서 우리 교재를 좀 보십니다. 155페이지 보시면요. 제일 위에 가로 2번. 자, 일반 중개계약은요. 가로 2번 보시면 다수의 중개업자한테요. 다수의 중개업자한테 중개 의뢰를 하고 첫째 줄. 가장 먼저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한 그 중개업자한테만 수수료를 갖다가 지불하기로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. 이게 일반 중개계약. 여러 중개업자한테. 그러면서 우리 법은 가로 3번에 나와 있듯이요. 다섯째 줄 보십니다. 가로 3번 다섯째 줄 조문 하나 써놨는데요. 어떻게 써놨냐.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는 중개업자에게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갖다가 요청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이게 의뢰인이 업자 보고 일반 중개계약서 씁시다. 서면으로 합시다. 라고 요청할 수가 있다. 그 내용입니다. 여기에. 그럼 이제 중개업자가 거기에 대해서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데 중개업자가 들어주게 되면 구두로 안 하고 서면으로 하게 될 수도 있다. 그런 조문입니다. 이거예요.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박스가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. 밑에 있는 박스는 일반 중개계약을 갖다가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하게 되면 그 서면에다가 즉 일반 중개계약서에다가 반드시 박스에 나와 있는 네 가지를 갖다가 기재하시오 이런 얘기죠. 그 네 가지를 암기해 두셔야 돼요.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 중개대상물의 위치하고 규모요. 그러니까 소재지나 면적 같은 게 되겠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 예정 가격. 그러니까 물건 내놓은 가격 얘기합니다. 이거는 물건 나온 가격 얼마에 팔아주십시오. 그게 거래 예정 가격이에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래 예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 규정에 의한 중개 수수료. 그러니까 복비 정한 거 있죠. 그거 기재해 두어야 되겠습니다. 중개 수수료입니다. 세 번째 거. 자, 네 번째 것은 중개업자랑 의뢰인이 준수해야 될 사항. 준수사 이렇게 돼 있죠. 지켜야 될 것들. 요 네 가지를 적어라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요 일반 중개계약서의 필요익 사항을 갖다가 암기를 해보십니다. 암기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요. 일반인들은 얘 수준이 위험하다고 한다. 이렇게 위험하다. 이렇게 이 아이 그런 뜻입니다. 얘 수준이 이 아이 수준이 애 수준이 위험하다고 한다. 보통 사람들이 얘 수준이 위험해요 이렇게 얘기한다. 저희 애기가 지금 이제 6살인데요. 그 4살 땐가 어떤 그 학습지 선생님이 무슨 테스트를 한다고 오셔가지고 이 테스트를 해갔습니다. 그 테스트를 해갔는데 결과를 갖다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? 근데 결과를 6개월이 넘도록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왜 결과를 통보를 안 해주냐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보니까 여섯 가지를 갖다가 테스트를 했는데 수준이 가, 나, 다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평가했더라고요. 근데 전부 다예요. 그래가지고 그 학습지 그 테스트 하신 분도 너무 우리 부부가 충격을 받을까봐 이거 차일 피일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학습지 선생님이 이제 하여간 빨리 이거 공부도 시키고 더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고 다른 애들보다 훨씬 뒤진다고 같은 나이 또래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그 충격 받은 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지금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인가 와가지고 한 20분씩 이렇게 교육을 받게 하고 있는데 그때 얘기가 이겁니다. 이 아이 수준이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. 다른 애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한글도 잘 읽고 그러는데 이 아이는 한글도 잘 못 읽고 그렇습니다. 그런 뜻이에요. 이 아이 수준이 위험합니다. 이 예자가요.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. 동그라미 2번. 숫자는
예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 중개 수수료입니다. 동그라미 3번. 그 다음에 4번이 준수해야 될 사항이죠. 그 다음에 위자는 위치하고 규모입니다. 위치, 규모. 위치, 규모는 방금 전에 박스에서 1번이었죠. 1번, 2번, 3번, 4번. 자,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일반 중개계약서에다가 반드시 기재할 사항 4가지 꼭 암기를 해두십니다. 이거요. 자, 됐습니다. 이제는 159페이지 가보십니다. 159페이지. 전속중개계약이죠. 전속중개계약. 이제 159페이지에 첫째 줄 보시면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. 개념. 보면 중개를 의뢰할 때 특정한 중개업자한테 이렇게 돼 있죠. 특정한 중개업자를 정해서 그 중개업자에 한하여 중개사무를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다. 한 명한테만 중개권 주는 거예요. 개념 어렵지 않죠, 이거. 이걸 전속중개계약이라고 그래요. 그러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. 자, 가로 2번 넷째 줄. 보수가 잘 확보돼요. 이따가 이제 그 내용은 이제 공부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넷째 줄 뒤쪽 부분에 보세요.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. 이런 얘기가 나오죠. 이 적극적 의무라고 하는 것이 진지하게 노력할 의무다. 그런 뜻입니다.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줄 의무가 생긴다. 이런 거예요. 전속은. 자, 그것이 장점. 둘 다한테 유리한다고 그랬죠. 자,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. 160페이지.